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네. 이게 뭐 강남, 뭐 강북, 비강남 할 거 없이 지금 쫙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도 강남 상황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남에도 갭투 하신 분들 꽤 많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개포동에 세입자 후순위 대출을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이제 강남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 강남 아파트를 사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 사업소득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처럼 경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경매가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 지금 가장 최근에 핫했던 이슈가 그 반포 아리팍 같은 경우 처음에 경매 처음 나온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세입자 있었고 후순위 대출을 이제 캐피탈사에서 받았던 건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자분이 이제 지방에서 수입차 딜러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입차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잘 안 팔리니까 연매출 200억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전반이 지금 굉장히 안 네,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강남에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죠. 강남 아파트의 상황도 네네. 그렇죠. 뭐 비강남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대부분 사업소득이 위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왜냐면은 일반 직장인이 돈 모아서 강남 아파트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는, 사업소득이 잘 될 때는 강남 아파트 뭐 현금으로도 살 수 있지만, 뭐 그게 어려운 경우는 그걸 또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아서 쓰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아리팍 그런 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분은 원래 그러면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아리팍을 사셨던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만 봤을 때는 대출을 받지 않고 바로 사자마자 세입자를 끼워 넣고, 그러니까 뭐 일부 현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갭 투자로 네네. 하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그럼 전세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는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매각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세입자는 돈을 받으실 거고, 이제 후순위 대출 나갔던 이제 금융사들이 이제 자금 회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업체보다 자본 규모가 큰 캐피탈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도 타격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네,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네. 최근 그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면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하고 월세가 동시에 떨어지는 약간 이거 제가 봤을 때 되게 유례없는 현상 같은데 대표님 네네. 좀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블 끝은 불황이고,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지금 임대차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올라서 전세자금 대출도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임차인이었는데 집을 사서 임대인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영끌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되실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임차 수요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좀 줄어서, 그래서 임대 뭐 전월세 시장도 조금 많이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꾸로 금매라도 팔아서 이제 전월세 보증금이라도 챙기신 분들은 다시 임차 시장으로 넘어오면 그때 다시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상승하려면 아까 어떤 상황이 지금 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일단 부채 디플레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월세만 또 찾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다시 전세나 월세가 다시 경쟁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할 집은 네네, 필요하니까 그쵸.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던 분이 좀 돈이 없다고 해서 뭐 동두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대부분 생활 터전이 강남 인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까지 계산해서 뭐 강남 아니더라도 인근 뭐 송파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어도 멀리는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또 깜짝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보면 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를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했는데 이게 뭐 일부 전문가분들은 정말 초강수 완화책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연착륙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 예전에도 버블 세븐 이후에도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조금 다소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좀 약간 선제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해도 부채 디플레는 좀 막기는 힘들고, 왜냐면은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풀어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일 요인 자체가 많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출 금리라는 게 결국 기준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이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기는 했지만 네네네.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당장 그쵸. 네, 큰 흐름을 바꾸려면은 시간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네네, 그쵸.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금리 인하로까지 가기에는 또 아무래도 시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2023년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힘들 거라고 보실까요? 저도 힘듭니다 지금. 아, 저도 힘들기 때문에 네.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일했던 실장님 집에 보낸 지가 꽤 됐고 그리고 저보다도 더 크게 했던 사무실 같은 경우도 직원들 다 내보내고 거기도 대표님 혼자 사무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저희도 지금 시장이 기약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의 말초신경 정도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그 정도면 이제 더 큰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3년도는 작년보다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네. 올해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정말 추가적인 위험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위험 신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얼마나 더 되고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 쭉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느냐 결국 금리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무역 적자나 이런 네. 것들도 결국 GDP가 성장해야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역 적자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구조조정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다시 경매로 넘어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매크로 지수도 같이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 전반에 대해서 네. 계속 워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상 저희가 세계 그 연방은행 총재 이런 아저씨 이름을 저희가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지금 누구나 아는. 알면 사실 굉장히 안 좋다는 네,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몰랐었고 뭐 버냉키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저도 몰랐었고 근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고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이 안 좋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저도 사실 뭐 직장인이고 뭐 항상 뭐 점심 먹고 이렇게 카페 가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FOMC 날짜를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점도표 얘기하고.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없어질 때쯤이 아마 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터질 건 다 터지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 매입하실 분들만 주로 이제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조금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이때 들어가면 그래도 적어도 뭔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하는 네네. 타이밍이 있을까요? 지난번 발표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300번 이상, 한 2,500번 이상 정도 될 때는 경매로 입찰을 해보는 것도 아니면 금매 물건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 기준이긴 하지만 뭐 전국적으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물건들을 좀 소팅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게 좀 흐름이 보이긴 하거든요. 경매 물건이 많아졌다가 줄어드는 추세 그리고 경매 입 낙찰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명이 들어왔고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게 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반등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매 시장을 잠깐 떠나왔던 이유도 아무리 입찰을 해도 낙찰을 못 받는 그때가 2013년도, 14년도. 그때가 집 사기 제일 좋았던 시기. 네, 그쵸.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죠. 그리고 경매로 돈 벌었던 분들은 다 그 전에 11년도, 12년도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 그 이후에 사셔서 경매로 돈 버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경매 좀 한다는 분들은 다 그때 샀습니다. 근데 그때 2011년, 2012년과 제일 비슷한 지금이 비슷한 상황인 건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랑 비슷한 시기가 되려면 올 여름 이후, 올 하반기 정도. 근데 그게 시차가 좀 다소 있고 그리고 누적이 어느 정도 된지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가장 최저점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2024년 봄 정도에는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좀 시장 상황을 계속 관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올해 뭐 오늘 굉장히 좀 뭔가 약간 되게 안 좋고 암울한 얘기. 사실 뭐 네네. 저희 최근에 집코노미에 어떤 분을 모셔도 네네.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좋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아직 사실 집을
사고는 쉽지만 내 집 마련으로 전혀 기회를 못 가졌던 무주택자들도 많은데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살고 계신 전세보증금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시장이 좀 좋아지면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전세보증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쯤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매 시장도 계속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추가로 좀 질문 드리면, 최근에 뭐 청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청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경매를 하던 사람이라서 청약 통장이 있지만 그것도 아마 깨먹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요건을 갖춰놓고서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청약이라는 것도 갖고 경매 시장도 갖고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막 함부로 버리거나 그렇죠. 하지는 말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조만간 또 한 번 나와주셔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